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이 매크로 분석의 신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닙니다. 겸손하시긴 한데 저는 사실 매니저님이 네. 주말 사이에 밴드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서 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매니저님 주린이를 위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차트 이런 네. 말도 있었는데 저도 사실 그거 보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앞으로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 거세요? 사실 그 내용들은 제가 금요일에 공개 방송 그 유튜브 녹화 영상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수급인데 네. S&P 500 기준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사실은 금요일에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설명 못 해드린다고 한다면 유튜브 방송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제가 파월 연준 의장 잭슨 홀 관련된 예상이라고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뭐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2% 목표 치를 사실 저는 이제 상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마치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나서 매파적인 얘기도 또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또 쭉 빠졌었어요. 미국債. 그래서 미국債마이너스를 좀 기록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끝났다. 근데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좀 많이 갈라서 있습니다. 누구는 뭐 굉장히 좀 비둘기적으로 지난번 통화 의사록과 좀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아니다. 조금 이제 실망을 좀 했던 부분들도 있다. 왜냐하면 2%를 유지한다는 거. 사실 이게 이 40년 전에 있었던 목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40년이 좀 지난 상황에서 2023년도인데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오히려 더 매파적이었다. 이게 좀 이제 그 전에 미국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공감했던 내용들은 딱 하나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여태까지 2개월 동안의 이 CPI 인플레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잡혔다라고 낚아내기 어렵다라고 직접적으로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쫙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밀렸다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끝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잠깐 보면요. 이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한번 좀 데이터 보시면 제가 원래 예상은 이제 잭슨 홀 이제 미팅에서 뭔가 매파가 나오든 비둘기가 나오든 어찌 좀 약간 중립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선물에서 환매수가 좀 들어올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아직도 거의 3.7조 원 가까운 마이너스 매도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후에 뭔가 그래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 같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이 부분들이 선물 매도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연결돼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으니 단기적으로 청산하겠다.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바로 이 종목은 뭐냐면 모나미 펜 만드는 회사죠. 이거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거? 이것도 중국 관련해서 맞습니다. 모멘텀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 인민들이 반일 감정. 그러니까 어느 이제 상해의 뭐 일본인 학교에다가 돌을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거를 좀 뭔가 중국 공안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후쿠시마 방류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조금 역으로 좀 이용하려는 약간 네.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언론도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뭐 수산물도 뭐 금지시켰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씨푸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일본 관련돼서 지금 뭐 이제 중국인들이 일본에 안 갈 거다. 불매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뭐 호텔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 뭐 화장품주들이 갭두고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약간 2차 전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약간 좀 이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뭔가 이제 갈 게 막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자체가 거래세도 인하하고요. 이제 중국 증권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 펀드, ETF 펀드를 대거적으로 매입을 지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상승을 좀 해주는 원인이 중국과 그리고 홍콩 증시가 아예 애초부터 뭘 했냐면은 3에서 5% 정도 이상 차이나 AO50 지수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선물이 좀 올라가다가 밀리더라도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과거에도 보지만 중국에서 그런 부양책을 해도 초반에만 좀 강하다가 결국은 좀 이렇게 밀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요, 우리나라의 좀 영향이 좀 극히 한 며칠짜리의 그런 뭔가 단기적인 이런 뭔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호재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날까요? 결국은 25일이 아니고 바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파월 연준의장은 계속 이거 중요하다고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CPI 데이터 안 보고 이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니까 이걸로 이제 반영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예상과 다르게 일단 저는 잭슨홀 이후에 뭔가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었는데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수요일 날 PC 물가지수 데이터 요게 이제 또 반영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수요일까지는요. 횡보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산을 넘어가고 오늘 월요일이 열렸는데 일단 당분간 좀 횡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좀 염두하면서 투자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뷰 먼저 해볼 텐데 첫 번째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입니다. 일단 2.9%가량 수익률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이게 이번 처음으로 저희가 편입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편이었죠. 맞아요. 이때 이제 사실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고 이게 달성을 하고 빠졌어요. 뭐 이때 아시다시피 뭐 그때 당시는 뭐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3, 4% 이상 네. 급락이 나왔었고 똑같이 2차 전지 급락 나오다 보니까 이날 이제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데이터를 찍었던 날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밀렸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국면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때 이 종목 뭐라고 했냐면 100일 정도는 한번 우리가 가져가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빠졌던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 에코프로. 이 상장 관련된 부분들, 이동채 전 회장이 여기서 구속이 결정이 됐잖아요. 완전 3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연기됐어요. 연기되다 보니 그래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을 출하하면서 좀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좀 회복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며칠 됐나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1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1일에서 12일 정도의 거래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저에게 남은 시간이 한 90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00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한 2, 3개월, 한 3개월 가까이 좀 남겨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증시 자체의 모멘텀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9월 이제 둘째 주부터 이제 공모 청약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9월 말 정도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 관련된 부분들을요.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기대감 저는 아직 남아 있다. 한 달 정도 좀 텀 두고 좀 보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어떤 거 사고 싶다. 막 뭐 어떤 걸 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에코프로 살까 포스코 살까 뭐 이것저것 사고 싶다 하시면 이게 이제 탑 10 종목들을 딱 이렇게 평균값으로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사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100일 보자에 있는데 10일 정도 지났고 90일 정도 남았다. 네. 와닿았는데 좀 길게 보고 가는 전략이었으니까 이 종목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리뷰할 종목은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8월 17일에 편입을 했었고요. 일단 7%가량의 장중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레버리지 ETF,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타이거 2차 전지 ETF FN과 동일한 이제 비슷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150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최고가를 한번 또 기록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제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바로 이 자리예요. 요 라인, 이 세 번에 걸친 돌파 라인이 나오고 그때 이거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점 볼게요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이탈 나왔다가도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순간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뭐 전고점까지 보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대략적인 코스닥 150 지수 기준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리바운딩의 한 절반 정도 가격대 14,000원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뭐 순항 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2차 전지 못 가면 네, 뭐
바이오도 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아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150의 상승률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까지는 조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20일이 아니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겠죠. 30일일 겁니다. 30일 날 이제 PC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 좋게 나온다. 지금 이게 좀 꽤 괜찮거든요. 2개월 동안 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연속적인 컨센 하향 추세가 좀 나온다면은 뭐 코스닥이 가장 많이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코스닥은 이제 성장주, 이제 뭐 2차 전지, 에코프라는 이런 종목도 바이오도 다 편입돼 있기 때문에 아마 30일까지는 좀 한번 끌고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30일까지 일단 홀드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저희가 리뷰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편입할 종목 바로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첫 번째, 두 번째 할 거 없이 네. 힌트에서 다 나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선박 중공업 시리즈를 주목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3명에서 네. 두 종목이 다 큰 종목 그리고 작은 종목 갖고 왔고요. 중공업 시리즈 다 뒤에서 중공업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10140이고요. 삼성중공업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중공업 워낙 뭐 유명한 그렇죠. 기업이죠. 뭐 많이 이제 아픔을 줬던 기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최근에 이제 모멘텀은 에너지 버커링선 관련된 파나마 관련된 수주권 뭐 요게 좀 나왔고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승인. 그러니까 이제 선박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까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피눈물이 났던 종목이었냐? 뭐 아시다시피 엄청 길게 본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네. 이게 월봉 데이터인데요. 월봉 이제 차트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05년도, 06년도, 07년도에 네. 이제 조선주의 그런 뭔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뭐 이때 마찬가지로 뭐 조선 말고도 기자재, 해운까지 좀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요, 통상 이제 선주가 있어요. 선주. 선주라고 하니까 여자 이름 같은데 선주. 그 선박회사의 주인입니다. 선주인데 이 선주가 조선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2년 뒤에 한 3년 뒤에 한 배가 하나 LNG선 배가 한 20척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주문을 넣어요. 그럼 계약금도 주겠죠. 네. 주문으로 계약금을 주면은 이게 뭐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테스트 기간까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레고 형식으로 조립식으로 이제 부양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좀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장점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현대미포조선 여러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동일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갑자기 차트가 팍 한번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이때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꺼졌네요. 네, 화면이 죄송합니다. 잠깐 네. 어두워졌는데 네, 저희가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구두로라도 네, 설명을 맞습니다. 좀 이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단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차트 안 봐도 이제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생기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요때 어떻게 됐냐면 선주들의 주문을 다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이제 남아 있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거를 보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보관 비용도 엄청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종목이 있는데 코스피 역사상 2년 전에 뭐 감자도 때리고 유상증자도 두 가지를 동시에 때린 기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모니터가 좀 지워졌는데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차트 안 띄워서 말씀드릴게요. 네. 1차 목표가를 이제 9,500원 선으로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여기 한 13%, 14% 되고요. 2차 목표가를요, 11,000원, 11,000원 선으로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7,7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삼성중공업 좋은 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뭐 선박과 해양 플랜트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LNG 벙커링선, 이 파나마 관련한 승인 획득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전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미국, 카타르 LNG 거래 확대될 것이란 수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세워드렸어요.
있었어요. 네. 9,500원 1차 목표가, 2차로는 11,100원, 손절 라인은 7,700원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화면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켜지면 차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네. 번째도 역시 같은 업종 안에서 골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선소화제, 조선 종목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똑같은 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번호 07580이고요. 세진중공업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조선기자재 제조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위를 하고 있고요. LNG 운반선 세계 발주량,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87%를 올해 이제 담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초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회사가 조선 기자재도 하지만은 이제 풍력 발전소에 필요한 이 터빈 관련된 부분들, 풍력 발전 관련된 부품들까지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화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실수로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없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지금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종목 말고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1승이라는 기업이거든요. 1승이라는 기업인데 1승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가 거래 대금이 조금 안 돼가지고 네.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진중공업도 있고 동성화이텍 1승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삼성중공업 같이 좀 큰 종목보다는 나는 조금 공격적인 베팅을 좀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세진중공업이나 또 1승 같은 종목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이 있거든요. 하단 추세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그 상단에 걸리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이게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라인이요, 대략적으로 지금 한 7,200원 정도 되거든요. 7,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설정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5,6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세진중공업은 좀 가볍습니다. 좀 가볍다 보니까 오늘 상승 탄력도 한 6%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 기자재들이요, 4에서 한 5%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가볍다 보니까 좀 품절주입니다. 유통 물량이 좀 없는 품절주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이 매매를 좀 선호하신 분들은 세진중공업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매력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죠. 목표가 7,200원, 손절가 5,600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편입을 해봤는데요. 방송 이후에 또 매니저님의 어떤 인사이트 듣고 싶다면요? 네, 녹색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엠뱅고의 신광석 또는 신광석 매니저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장 수급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미 올려드렸고 그 설명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유튜브 녹화 영상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너튜브에다가도 여러분들 엠뱅고의 신광석 검색하시면 그 관련된 영상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